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실까요? 2023년에만 빅파마들의 신약 특허가 약 23조 규모가 만료가 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주어지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서 올해 약 300% 이상 상승한 바이오 기업이 있었으며 과거와 달리 실적으로 증명하는 기업들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데요. 우리나라를 강국으로 만든 이 반도체 산업에서 현재 제2의 반도체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바이오 산업. 지금부터 이 바이오 산업이 왜 기대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올해 이 바이오 기업 안에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준 이제 이 탑 바이오 알티오젠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올해 무려 약 300% 이상 상승을 했고, 여기에 대한 이 비결이 글로벌 이 빅파마인 머크가 이 알티오젠과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이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? 왜 이 머크라는 빅파마 기업이 알티오젠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는지, 이런 요소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우선 이 키트루다 자체가 2세대 약물인데요. 이제 치료제 특허 같은 경우 보통 유럽의 경우 10년이라는 기간을 주고, 그리고 이제 미국은 총 20년이라는 시간을 줍니다. 이 키투르다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에브비의 휴미라를 좀 예시로 들어볼게요. 이제 휴미라 같은 경우 2세대 항체 치료제 대명사였는데요. 2002년에 출시가 되고 2021년에 이 약품 매출 1위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, 이 에브비의 전체 매출의 40%를 차지하는 만큼 이 굉장히 중요한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. 무엇보다 이 휴미라의 미국 매출 비중이 88%에 달하기 때문에 2023년 이후로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 매출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.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빅파마들 같은 경우 이런 파이프라인 하나하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매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 각종 소송을 걸고 이 제형 변경을 통해서 특허 자체를 연장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올해 규모로 봤을 때 이 굉장히 좀 적지만 이 내년부터 다시 이 규모 자체가 커진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. 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2세대 항체 치료제를 비롯해서 여러 약품 자체가 이 출시 시기가 대부분 2000년도이기 때문에 거의 다 특허 만료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2023년의 경우 약 27조 규모의 의약품 특허가 만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, 이를 통해서 이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대량으로 나오고 이 기존 빅파마들의 이런 오리지널 제품의 점유율이 빠지게 되면서 이 빅파마 기업들은 매출 공백을 이 메꿀 신약 개발이나 아니면 특허 자체를 연장하려고 좀 굉장히 혈안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로 인해서 좀 최근에 이제 국내 시밀러 기업들 같은 경우 매출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을 봤을 때 이 플랫폼이라죠.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바꾸는 이런 플랫폼을 있는데,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기술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현재 이 미국의 IRA 실행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, 이 미국 정부가 최초로 이 제약사하고 약가 협상을 실시하여 25%에서 60%까지 또 약가가 인하가 되고, 유럽 같은 경우 이 특허가 기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8년으로 단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글로벌, 이제 국내 이 바이오 시밀러들이 더 손쉽게 더 빨리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,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말 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미국 대선이 있는데요. 이제 죄송합니다. 이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둘 중 어느 누구가 돼도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이 수혜가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. 정말 이 미국 대선도 정말 궁금하지만 저는 이런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이 성장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, 현재 이 글로벌 이 의약품 시장을 우리가 좀 전망을 확인해 봤을 때 현재 의약품 같은 경우 약 $1,700 이제 2030년에,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
2030년 약 50억 규모로 이 시장 자체는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이 시장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. 그 이유가 이제 인구 고령화를 이제 비롯해서 현재 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기도 하고 또 이 건강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이 의약품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.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. 이런 기대되는 성장과 더불어서 현재 우리나라도 실적으로 증명하는 이 바이오 대표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예요. 현재 이 최근에 셀트리온이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내면서 전년 대비 66.9%나 늘어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, 그리고 우리나라 이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, 이 CMO, CDMO 기업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한 3분기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올해 매출만 봐도 4조 원을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저도 이만큼 과연 이 성장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현재 이 시밀러 같은 경우 특허가 만료되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입을 하면서 좀 자리 자체, 이런 이미지 자체를 좀 선점해야 됩니다. 근데 과거에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. 왜 그러냐면 이 우리가 이제 예시를 들어봤을 때 이 삼성 그리고 애플 있죠. 이제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이 갤럭시와 아이폰 이런 차이점을 봤을 때 이 아이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내가 이 브랜드를 썼을 때 더 뭔가 폼이 나 보이고 또 성능 자체도 좀 더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대가 되는 것처럼 이 오리지널 제약사를 제외한 다른 약들은 이걸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가? 우리 건강이 달린 건데 이런 마인드가 좀 더 있다 보니까 이 시장 선점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하지만 이 모습도 서서히 극복을 해나가고 있고, 셀트리온도 최근에 좀 이제 신기한 걸 보니까 이 기존 이 SC 제형 제품이 있는데 이게 피하 주사라고 우리가 집에서도 편하게 주사를 맞을 수 있어요. 현재 미국의 이 코스트코에 진열을 하면서 이만큼 이 시장 자체를 선점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미국 대형 제약사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 이 캐파 자체가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이 기대감이 서서히 저는 커져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. 제가 또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현재 미국이 실적 시즌이에요. 정말 이 미국 증시도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면서 국내 증시도 정말 이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, 이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제외하고 이 최근에 이 미국의 빅파마 기업들도 서서히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몇몇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와도 현재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. 이 뉴욕 증시가 굉장히 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이 대표적인 이유는 내년부터 진행이 되는 특허 만료로 인해서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다라고 현재 대부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.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좀 우리가 굉장히 유명했죠. 또 이제 비아그라로도 굉장히 유명한 이 화이자를 볼 수가 있는데 이 화이자 같은 경우도 특허 만료가 내년과 그리고 내년 모레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올해 이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도 현재 좀 실망 매물이 출현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좀 제가 이제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이제 좀 재밌는 사실인데,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바이오가 어떤 주식일까요? 바로 성장주라는 거예요. 근데 현재 뉴욕 증시에 상장된 이런 빅파마 기업들 과연 어떨까요? 경기 방어주입니다. 굉장히 좀 이미지가 다르죠? 이 상황 자체가 다른데 왜 그러냐면 이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밖에 없고 이 약품 자체가 중요한 제품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허가 끝나게 될 시 국내 시밀러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큰 기회로 다가올 수 있고, 아니면 이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들에게도 이 기술 수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줍니다. 또 현재 이 새로운 신약에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현재 여기에 도전을 하고 있는 K바이오 기업들에게도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국내 수출도 올해 좀 호실적을 좀 기록을 하면서 이 지속적인 외형 성장과 이런 수출 자체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
현재 이 정부에서도 전 세계 수출 5강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 반도체 다음을 현재 K-바이오로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, 현재 여기 있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또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좀 자리를 크게 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좀 얼마든지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, 현재 이 K-바이오 기업들도 좀 이런 안 좋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. 하지만 우리의 이제 정말 이슈가 정말 많았죠. 뭐 알티우젠, 릴각텐바이오 그리고 유한양행 등 이런 이 정말 성장이 기대가 되는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며 좋은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 마쳤고요. 정말 이 K바이오 저는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요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.